네, 잠이 안 오는 관계로 요걸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최근에 설문을 한번 물었죠. 지난 10여 년간의 점프 높이 변화에 대해서 과연 높아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 점프 측정이란 걸 해온 거예요. 점프 측정을 제가 뭐 할 짓 없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대략 한번 제가 지금 뭐 전혀 영상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 느긋하게 보세요. 느긋하게. 네. 자, 알렉세이 야구딘인데 2002년 월드풀입니다. 야구딘 영상 한번 슬쩍 찾아보면서 갑시다. 네, 야구딘. 대략 쿼드토, 트리플토, 더블롭입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가자고요. 네, 어때요? 과거의 선수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높이 뛴다는 느낌은 아니죠. 네, 자,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착지를 할 때 보면 네, 어때요? 생각만큼 토착지 안 하죠. 남싱인데. 자, 이렇게 빙판이 이런데 일반적으로 김연아가 한 요정도 착지하거든요. 요정도 또는 뭐 요정도, 요정도나 요정도 선에서 착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신지아가 한 요정도 착지한다고 치면 시마다마오도 한 요정도 선이거든요. 요정도 선인데, 그럼 지금 현재 알렉세이 야구디는 이런 김연아 정도로 착지하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에 착지하고 있죠. 요 정도에. 보세요. 지금 턱끝이 많이 내려갔나요? 이거 2002년이에요. 22년 전 선수입니다. 22년 전 선수도 그냥 무작정 점프를 뛰지 않아요. 이거 0.69초단 말이에요. 0.69초. 그런 점프에서 거의 날로 떨어지죠. 네, 이렇게 턱끝이 훅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남싱도 날착지 한다는 거예요. 남싱도. 자, 일단 과거 선수의 점프가 요즘하고 좀 뭐가 다르냐면, 자, 과거 선수들은 이 구체점제잖아요. 그죠? 구체점제에서는 이 점프를 빡빡하게 다 안 뛰어요. 예를 들어서 7번 뛰긴 하죠. 당연히 7번을 뛰는데 연결 점프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당시 선수들이 뭐 스핀을 4레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리도 없고, 스텝을 4레벨 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리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빗점프 요소에서 오늘날 선수들보다 체력 소모가 적을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쿼드에 힘을 주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왼쪽 다리 쿼드가 다 12프레임대로 나오죠? 제 측정치에서. 트리플 악셀도 그렇죠. 웃기는 게 트리플 악셀이 채공 시간이 더 나왔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힘을 좀 아끼다가 마지막 고난이도 점프라서 힘을 좀 몰아뛴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잘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쿼드토 한번 보고 갑니다. 네, 요 정도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쿼드토예요. 네, 요 정도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트리플 악셀은 어떻습니까? 네, 딱 봐도 채공시간 차이 나죠. 참고로 제가 측정하는 이 수치들은요, 60프레임 영상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60프레임 영상으로 측정하게 되면
뜰 때 내려올 때 반 프레임씩 오차가 날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 저의 측정 방식은 60프레임 영상으로는 어차피 완벽하게 정확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자라는 컨셉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앞에 반 프레임, 뒤에 반 프레임 이 정도 치고 나서 두 개의 점프를 비교하게 되면요, 최대 0.03 이하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0.03초 이내는 오차 범위예요. 근데 0.03초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그러면 그건 그냥 점프 높이가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잘 보면 쿼드, 트리플 악셀이 다 이거 왼쪽 다리 점프죠. 그죠? 저는 아마 세계에서도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이런 게. 점프를 이야기할 때 이 점프가 왼쪽 다리 점프냐 오른쪽 다리 점프냐. 악셀, 토룹, 살코가 왼쪽 다리 점프고 룹, 플립, 러츠가 오른쪽 다리 점프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단순히 기초점 순서대로 열거하는 거 아닙니다. 뛰는 주 다리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실제 뛰어야 되는 선수가 가지는 부담이 달라져요. 회전각이 달라지거든요. 실제 채워야 되는 회전각이. 어쨌든 자, 트리플 악셀이 가장 기초점이 낮은 거는, 그러니까 악셀이 토롭보다도 낮은 건 반바퀴를 덜 도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토롭, 살코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룹 같은 경우는 엣지 점프, 플립, 러츠의 차이는 뭐냐면 순수하게 돌아야 되는 회전 방향에 순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플립이고, 약간 역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줘야 되는 게 러츠예요. 그래서 러츠가 플립보다 어려운 점프입니다. 물론 편법을 안 썼을 때 제대로 된 아웃엣지 러츠와 제대로 된 인엣지 플립끼리 비교한다면 러츠가 플립보다 채워야 되는 회전각도 크고 회전 속도도 잘 안 나오고요. 그만큼 어려운 점프가 맞아요. 물론 러시아 애들처럼 비비고 돌리고를 하게 되면 러츠나 플립이나 그게 그거인 점프가 되지만, 자, 어쨌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쿼드터 트리플 악셀이 다 어떻다? 네, 12프레임이에요. 12프레임. 자, 그 다음에 트리플 살코를 보면 0.57, 0.58에 13프레임이죠. 사실 이거 쓸데없이 높게 뛴 거거든요. 요즘 관점으로 본다면. 자, 이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대략 트리플 살코에서의 프레임과 트리플 악셀 쿼드터 살코에서의 프레임이 대략 한 프레임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략. 그래서 트리플 살코에서의 이 회전 소요 프레임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더블 악셀은 일단 여기서 뛰지 않았고요. 근데 더블 악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회전을 채우기 쉬운 점프다 보니까 트살보다도 회전 속도가 느릴 때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트리플 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리플에서의 왼쪽 다리 점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왼쪽 다리 고난이도 트리플 악셀 쿼드 토, 쿼드 살코의 회전 소요 프레임을 예측하려면 왼쪽 다리 트리플에서 그 프레임을 재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더블 악셀은 너무 회전을 채우기 쉬워서 오히려 회전이 느리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연결 트리플 토밖에 안 뛰잖아요. 대부분 단독 트리플 토를 안 뛰고 연결 트리플 토를 뛰게 되면 이게 그냥 뛰었을 때보다 점프 높이도 안 나오고 회전 속도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트리플 살코를 가지고 요 트리플 악셀 쿼드 토, 쿼드 살코의 회전 소요 프레임을 예상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도 없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제가 방금 말한 거에서 벗어나는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트리플 살코를 한 0.6초씩 뛴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트살도 이 정상적인 프레임이 안 나오거든요. 쓸데없이 높게 뛰면, 너무 여유있게 뛰면 안 나와요. 그게. 자, 어찌됐던 스핀 4레벨, 스텝 4레벨이 필요 없던 시절에, 연결 점프도 3번을 안 채우는 시절에 뛰던 스탯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앤토니 리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야구린 스택과 함께 2002년 월드 프리를 같이 뛰었던 선수예요. 이 선수는 중국계 호주 선수였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측정하면서 0.76초 12프레임. 마지막 회전에서 자세 풀면서 착지라고 돼 있죠? 자,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뛰었는가? 아우씨, 무선 마이크를 사야지 이거. 마이크 케이블이 굉장히 걸리적거리네. 자, 그냥 딱 보는 순간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우와, 점프 높이 대단하다 라는 거. 자, 네,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실제 측정하면은요, 처음에 이 숫자가 나왔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측정을 할 때 이 점프가 높겠다 낮겠다, 채공시간이 길겠다 짧겠다를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은연중에 측정자가 자기가 본 그 점프 높이에 맞추려고 들어요. 그 수치를. 그래서 이 점프 측정이라는 게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항상.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략 넘기면서 점프가 시작될 즈음 있죠? 요때 팝플레이어 이 프로그램 기준 P라는 키를 눌러서 책갈피를 입힙니다. 이 책갈피를 만들고 다음으로 휙 넘겨버려요. 이 점프를 다 안 봅니다. 점프를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오, 점프 높네 라고 인식하고 측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보고 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 점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인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해서 0.76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왜 이래 높지? 야구린이 0.69인데 이름도 몰랐던 선수가 왜 0.76이나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점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0.76이 맞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측정은 절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가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의심해야 돼요. 측정하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보면 역시나 12프레임이죠. 자, 0.69에서도 12프레임으로 회전을 채웠는데 0.76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마지막 바퀴 어떻습니까? 네, 자세 풀죠. 자세 풀어요. 네. 마지막 회전 바퀴에서 미리 풀면서 나오죠. 그리고 진행 방향에 6시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날이 이렇게 뱀을 그리죠. 네. 근데 자, 이렇게 뛴다고 해서 이 선수가 점수를 더 받나요? 야구팀보다? 연결 점프가 더블 토론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을진 몰라도 실속 없는 거예요. 아니, 냉정하게 구채점제였던 당시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이런 거는 냉정하게 쓸모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이거 0.7초에 띄고 트리플 토를 붙이는 게 낫죠. 냉정하게. 자, 이 선수의 스탯들을 보면 이 선수도 역시 12프레임이죠. 커드토. 트리플 악셀 12프레임이에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트살이 13프레임이 나와요. 신기하다니까요, 이런 게.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러츠가 14프레임이죠. 그죠? 러츠가. 근데 룹은 13에 가깝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자, 회전 속도가 더블 악셀이나 트리플 토나 트리플 살코나 이 왼쪽 다리 점프들 있죠. 이 점프들이 회전을 겨우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단독으로 뛰면 회전 속도가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단독으로 뛰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블 악셀이 그렇지가 않고 트리플 토를 연결 점프로만 쓰기 때문에 트사를 본다고 얘기한 거지, 이 점프들을 모두 단독으로 아슬아슬한 회전으로 회전을 빡빡하게 채워서 뛰면 회전 속도가 비슷해요. 악셀, 토룹, 살코는. 자, 그런데 룹과 플립, 러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왜 다르냐면
룹은 엣지 점프죠. 그래서 미리 비비는 게 가능한 점프고, 만약에 스케이터가 플립과 러츠를 완벽하게 엣지를 만들어서 뛰는 선수라면, 프리로테가 없는 정석 점프라면 룹보다 느려요. 러츠 플립이 회전 속도가. 그래서 룹이 가장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의 순방향으로 들어가는 인엣지로 뛰는 플립이 회전이 빠르고요. 역방향인 아웃엣지로 갔다가 돌아야 되는 러츠가 회전이 더 느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러츠 플립을 룹처럼 뛰는 완벽한 룹 변형 스타일은 어떨까요? 네, 비슷하게 나와요. 특히 러시아 애들, 특히 뚜벤의 애들, 러츠나 플립이나 회전 속도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 뚜벤의 애들이 러츠를 뛸 때 제대로 된 아웃엣지 안 만들어요. 플립을 뛸 때 제대로 된 인엣지 안 만들어요. 두 개 다 중립 근처에서 뜁니다. 아, 물론 요즘에 나오는 뚜벤의 애들, 노비스 애들을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기준은 셰르바코바, 트루소바, 셰르바코바와 코스톨 정도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 트루소바는 제대로 된 아웃엣지를 만들었고, 발리에바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살찌고 나서 러츠 아웃엣지 만드는 게 좋아졌어요. 회전 속도가 느려져서 커드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아래 단계에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러시아 애들의 노비스 애들을 보면 아웃엣지를 트루소바처럼 흉내내면서 만들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셰르바코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러시아 애들은 러츠나 플립이나 다 중립에서 뛰는 룹 변형이기 때문에 러츠 플립의 회전 속도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그럼 반대로 러츠 플립의 엣지를 제대로 구분해서 뛰는 애들은 러츠가 느리다, 플립이 조금 더 빠르다, 그러나 룹이 가장 빠르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러츠가 13프레임이 나왔죠? 이거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 러츠를 0.715초에 띄웠거든요. 야구딘의 쿼드토보다 더 높게 띄웠어요. 러츠를, 트리플 러츠를. 거기다가 단독 토롭을 또 이렇게 띄워요. 제가 얘기했죠. 단독 토롭을 띄는데 빠듯하게 뛰면 이거에서 1프레임 정도 플러스인데 너무 여유있게 띄웠죠. 이 쿼드토가 되어도 되는 높이인데 13.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면서 봐야 돼요. 트리플 룹을 0.6초까지 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3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선수가 트리플 러츠가 13프레임이었다라는 건 뭐냐면 자, 야구딘하고 비교하면은요, 야구딘이 지금 러츠가 14프레임이거든요. 룹도 14예요. 플립도 14예요. 만약에 이 남싱 선수들이 뛰어내는 점프 높이가 0.8초를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선수는 쿼드러츠가 가능했을 거예요. 왜냐? 쿼드러츠가 12프레임대가 나왔을 거니까. 쿼드러츠가 12프레임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 당시 선수들에게서 이런 개념을 바라면 안 되겠죠. 그냥 그야말로 쓸데없이 높게 뛰고 있어요. 쓸데없이.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아무리 높게 뛰어봐야 연결 트리플 토 하나 없는 점프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실제 제가 점수를 보니까 야구딘한테 형편없이 밀려요, 점수가. 물론 이때의 야구딘은 막을 수 없죠, 솔직히. 네. 즉 이 당시 기준만 하더라도요, 쓸데없이 높게 뛰어서 이겼다 졌다? 네, 졌습니다. 반대로 이 당시 선수들 사이에서는 야구딘이 소박한 쿼드를 띄었어요. 나름 소박합니다. 참고로 제가 일리아 쿨릭이라는 러시아 남싱의 쿼드를 찾아봤는데 그 선수도 이렇진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이제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토미도르입니다. 자, 여싱을 볼까요? 자, 트리플 악셀이 12프레임.
0.75가 나왔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핀 4레벨, 스텝 4레벨이 필요 없고 연결 점프도 3번 안 채우고 이런 시대니까 힘이 남잖아요. 빗점프 요소에서 힘을 덜 빼니까 요즘에 비해서. 그럼 점프에 남는 힘을 집어넣는 거예요. 차라리 연결 점프를 더 집어넣지. 그죠?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면. 역시나 왼쪽 다리 고난이도 12프레임이에요. 트리플 룹이 14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른쪽 다리 점프 회전이 느리다는 거죠. 그죠? 예. 트리플 토가 0.57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느리죠. 자, 어디 보자. 네. 연결 트리플 토가 14.5예요. 0.56. 보통은 앞에 뛴 점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데 점프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공중에서 자세가 막 풀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갈까요? 이 토미도리를 어디서 봐야 되나? 이 토미도리가 어딨지? 잠시만요. 네, 여기 있었네요. 이 토미도리의 프리. 이건가? 저건가? 잠깐만요. 아, 90년이네. 그러면 요거네. 자, 여기서 네, 요거 트토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트토가 이렇게 높은데 자세가 막 풀어져 있죠. 이거 공중에서 지금 풀면서 내려와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걸로 트리플 악셀, 쿼드토, 쿼드 살코의 예상 프레임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토미도리 같은 경우는 이걸로써 이거의 12프레임이 나온다라는 공식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뭐 어쨌든 자, 예, 트리플 악셀인데 뭐 딱 봐도 높아요. 그냥. 근데 회전이 좀 많이 좀 그렇죠. 공중 자세가 별로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고,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트리플 악셀이 0.68로 줄었죠. 네. 그런데 요때 트리플 악셀이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자, 왜냐? 자, 이거예요. 이거는 91년 그랑프리입니다. 일본 그랑프리. 자, 어때요? 좀 더 딱 짜여져 있는 느낌이 안 드나요? 자, 요거랑 앞에 거 다시 볼게요. 자, 네, 이거하고 네, 착지 라인을 한번 보세요. 자, 0.68이거든요. 0.68 좀 넘어요. 자, 이렇게. 근데 이 토미도리도 보면 톡 끝이 많이 안 내려오죠. 생각보다. 그죠? 네. 점프 높이도 낮은 애들이 자꾸 톡 끝이 내려오는 애들이 보여서 우리나라 애들 어떻습니까? 진행 방향에서 요렇게 딱 빠지는 라인이 나오죠? 근데 이 앞에 거를 보면 네, 여기는 어때요? 톡 끝이 좀 내려왔죠. 점프 높이도 더 높았고. 네. 방금 어때요? 깔끔하게 안 빠지죠, 날이. 그러니까 점프 높이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참고로 지금 여기서 있는 이 0.68초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저한테는 강렬한 숫자인데, 그 아사다마오가 가장 잘 뛰었던 그 트리플 악셀 있죠? 2008년 고양 4대6 프리에서 뛰었던 거. 그게 0.68의 12프레임이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토미도리의 90년대, 그 다음에 알렉세이 야구딘의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아사다마오까지 남싱으로 치면
패트릭 첸, 한유 유주루까지 트리플 악셀, 쿼드토, 쿼드 살코의 회전 프레임이 12에 수렴합니다. 12에. 즉 뭡니까? 왼쪽 다리 고난이도의 회전 속도가 12프레임으로 수렴한다. 대략. 이해되셨죠? 그러고 이토미도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패트릭 첸을 좀 볼까요? 패트릭 첸을 보면 플루셴코 이후에 남싱에 한동안 쿼드가 없었죠. 제대로 된 쿼드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는 쿼드가 없던 에반 라이사책이 우승했어요. 그 플루셴코가 은메달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나왔던 쿼드를 2개 띄는 선수가 나왔는데, 네, 이렇습니다. 0.7초대 초반 12프레임, 그 다음에 또 0.7초대 초반 12프레임, 트리플러츠 오른쪽 14프레임이죠. 그럼 이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 선수가 쿼드러츠를 시도한다면 대략 12에서 13 나올 거예요. 저는 그걸 예상할 수 있거든요. 자, 트리플 악셀 13, 좀 느리죠? 이거 왜 그럴까? 예, 여기서 힘을 많이 뺐어요. 힘을 많이. 야구딘보다 더 높게 뛰었죠? 힘이 빠집니다, 이러면. 자, 트리플 룹 14, 트리플 플립 15. 네, 힘이 빠지고 있죠? 더블 악셀 15 플러스. 네, 이거는 뭐 과거 기준으로 제가 측정한 거라서 이렇긴 한데, 요즘 기준으로 쟀더라도 이게 아마 14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패트릭 첸도 쿼드가 0.7초 넘어가면서 12프레임에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월 들고 이제 16 4대륙 프리로 가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짧아졌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피지컬이 하향세다라는 게 보이죠? 역시나 그래도 12프레임. 이해되셨죠? 쿼드토, 트리플 악셀, 쿼드토, 트리플 악셀 다 12프레임이에요. 대략. 그리고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다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비해서 트리플 악셀 점프 높이가 낮아지죠? 그리고 날착지. 네, 남싱도 날착지 한다니까요. 이거 찾아보고 갈게요. 16 4대륙에서 네. 요거를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뭘 보려고 했지? 네, 여기. 네 번째 점프네요. 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연기 시작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프를 띄고, 그다음 여기가 네 번째 점프예요. 자, 네 번째 점프인 이 트리플 악셀을 띄는 겁니다. 요거. 앞에 거가 다 0.65, 68, 67 나왔는데 요것만 0.615가 나와요. 어떻게 뛰는지 봅시다. 자, 뛰어 올랐어요. 올랐는데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 날을 보세요. 네, 날. 톡끝 안 내려오죠. 거의 날로 내려옵니다. 이거 날 착지 안 했으면 회전 부족으로 넘어졌을 가능성 높아요. 어때요? 천하의 남싱도, 한때는 패권을 쥐었던 선수도 고난이도에서 날착지 안 해요? 고난이도 채공시간이 0.6초 넘어가는데도. 우리나라에서 고난이도 뛰고 있는 애들 몇 명 안 되죠? 여싱에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대략 요래요. 트살에서 13 보이죠? 이러니까 어때요? 트살이 13일 때 대체로 트리플 악셀 쿼드토가 12프레임대가 나온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트살이 12프레임인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을 뛰면 11프레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가면 그게 남싱에서도 나와요. 자, 한유 유주로 가볼까요? 자, 한유 유주로. 네. 15 월드 프리. 소치 올림픽 때 거를 좀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했어요. 영상이 없어가지고. 자, 커드토가 0.6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12프레임이죠. 그죠? 트리플 악셀 12프레임. 트리플 악셀 12프레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0.65라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이 쿼드토를 겨우 채울 수 있는 숫자예요. 12프레임으로는. 물론 여기서 또 약간 다른 게 존재하기도 해요. 도약시 회전각을 좀 더 잘 먹고 내려올 때 날착지를 하면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는 있는데, 자, 제가 아사다마오가 트리플 악셀을 0.68 12프레임의 회전을 거의 다 채우고 떨어졌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야구딘이 0.69에 12프레임으로 여유있게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0.65에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아사다마오가 이 숫자를 기록하잖아요. 트리플 악셀에서. 그럼 회전이 간당간당해져요. 회전이 굉장히 아슬해지거든요. 그러나 아사다마오는 토착치죠. 즉 날착지를 해준다고 치면 완벽한 날착지는 아니더라도 좀 날착지에 가까운 형태를 해준다면 이게 더 내려가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면 한유 유주로의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야구딘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0.7초 전후의 쿼드와 트리플 악셀들을 딱 회전을 채울 수 있는 만큼으로 끌어내렸어요. 회전 속도는 안 빨라졌지만 딱 채울 수 있는 선, 즉 최소한의 에너지 소모로 뛰고 있다. 요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유 유주루가 바로 쿼드를 2개 뛰던 시절에서 3개, 4개로 넓힌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전략형 쿼드로. 이게 피겨의 흐름 사행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한유 유주루가 언제 갑자기 떴습니까? 소치 올림픽. 그죠? 그럼 13, 14 시즌이죠. 13, 14 시즌에 여싱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율리아 리프니츠카야의 부상이 있었죠.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는 뭘 했습니까? 날착지를 통해서 뭘 했나요? 후반부 점프 5개 시대를 열었어요. 율리아가. 후반부 점프 5개를 안정적으로 뛰는 스케이터로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에 메데비 6개, 자기 토바가 7개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개념이. 이 피겨의 흐름사예요, 이게. 오늘은 역사 시간이라고 해도 다를 게 없어요. 이런 걸 모르면서 숫자를 보면 이게 뭐야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한유 유주로의 플립이 14프레임이다. 네. 이러면 한유의 쿼드러츠나 플립은 12프레임이 한계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트리플롭은 조금 빠르죠. 그죠? 트리플롭은 조금 빠르고, 대체로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토는 다 12에 수렴하고, 러츠나 플립은 14로 수렴합니다. 대략 15 그랑프리 파이널 프리, 네, 0.65 12 쿼드 살고, 쿼드토로 약간 올라갔어요. 이거는 좀 세게 뛰었네요. 12프레임. 트리플 플랩이 13.5, 조금 낮죠. 저 위에보단 조금 빨라요. 쿼드토가 또 12프레임. 네, 트리플 악셀 12프레임. 이 숫자를 잘 보세요. 예. 자, 트리플 악셀 0.63에도 뛰었어요. 예. 요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날착지 했겠죠. 날착지 안 하고 됐을 것 같진 않은데. 15 그랑프리 파이널을 볼까요? 네. 15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이게 몇 번째 점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네. 이때는 점프 8번으로 바뀌었던 시대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네. 요거죠. 네. 딱 봐도 점프 높이가 그리 높진 않아요. 자, 여기서
아마 제가 안 봐도 이 토가 많이 날비 틀기를 했네. 이거 신지아가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몸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날은 이쪽을 보고 날을 비틀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즉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기술들을 섞어서 조금 모자라는 스탯에서도 점프를 성립시키고 있는 한유 유주루입니다. 이해되셨죠? 즉 이런 꼼수들이 전부 모이면 이걸 수치를 더 낮출 수도 있겠죠. 아마 이렇게 날 비틀기를 하고 날착지까지 하면 이 12프레임대의 트리플 악셀도 이게 0.6261로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즉 과거의 선수들은 잘하지 않던 이런 꼼수들,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고 체력 소모를 줄이려는 노력, 그런 게 한유 유주루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한 건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보면 트리플 룹이 확실히 빠르죠. 러츠 플립에 비해서 13프레임이에요. 로츠는 14프레임. 자, 2010 월드입니다. 자, 2017 월드가 굉장히 한유 유주루 팬에게는 인상적인 대회였죠. 그죠?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좀 남달랐어요. 이 대회가. 2017 월드가. 왜냐? 수치가 좋았어요. 유달리. 그래서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때가 한유 유주루의 리즈 시절이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어요. 네. 참고로 월드 쇼트에서 이 커드룹이 이게 아마 넘어졌었나? 잠깐만요. 17 월드 쇼트 월드에서 월드 쇼트가 이걸 내가 어디서 봤지? 참 잠깐만요. 한유 유주루의 17 월드가 네, 요거네요. 요게 프리고 요게 쇼트네. 자, 쇼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쇼트에서 네, 컷으로 잘 보면 깔끔하게 뛰었죠. 그죠?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이게 11.5라는 거예요. 회전 소요 프레임이 11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11.5예요. 네. 그리고 러츠보다 룹이 회전 속도가 빨랐던, 플립보다 빨랐던 룹의 회전 소요 프레임이 요 정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쿼드살코가 사실 조금 느리긴 했지만 쿼드룹이 이 숫자가 나왔을 때 딱 보는 순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2프레임에서 놀던 한유가 11프레임이 나오고 있네? 트리플 악셀 11프레임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예. 에너지 전략형 점프로 쿼드 개수 늘려서 올림픽 먹고 월드 먹던 애가 근본적인 회전 속도 자체가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이대로 정상적으로 흘러갔으면 진짜 더 나은 선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자, 참고로 프리를 가면 여기서 쇼트에서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사실 쿼드살코 뒤에 이 콤보가 점수가 안 좋아서 그래 된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 쿼드살코를 띄었는데 이 착지가 안 좋으면서 그 다음 점프가 더블 처리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11.5가 나와서 그래요. 11.5가 이게 예전처럼 11이 나왔다면 아마 괜찮았을 거거든요. 0.65가 나왔으니까. 자, 이 보면 네, 회전이 조금 느리면서 네, 그 다음에 회전은 채웠어요. 회전은 채웠는데 문제가 이 무게 중심이 뒷날로 넘어가요. 이게 뒷날로 넘어갔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아니었다면 뭐 쇼트에서부터 진짜 센세이션 했을 거예요. 어쨌든
쇼트에서 보여준 거는 뭐냐? 그동안 보여주었던 한유의 스텝보다 채공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프리로 가면 커드룹이 0.64로 약간 떨어져요. 11.5. 회전 속도도 이거는 마이너스인데 그냥이죠, 제가. 그러면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회전 부족이에요, 프리에서는. 근데 심판이 안 잡아서 그렇지.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커드룹의 한계치라에 걸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커드룹을 띄는데 네, 지금 네, 거의 지금 크로스로 내려오거든요. 크로스로 내려오는데 이걸 잘 돌려서 착지했어요. 예. 잘 돌려서 착지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지, 제가 오늘날 기준으로 판정한다면 이거는 최소 Q를 던져야죠. 어찌됐든 인정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회전을 채웠고 여기서는 약간 아슬했다. 그럼 뭡니까? 한유에게 있어서 이 수치는 마지노선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커드룹을 11.5를 띄니까 0.64 이상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자, 다음 커드살코가 11 나오고 0.64 성공하죠. 11.5가 아니니까. 트리플 플립이 13 마이너스예요. 그동안 봤던 숫자들보다 뭔가 빠르죠, 회전이. 커드살코가 11이에요. 그 다음에 또 커드토가 10이에요. 이거는 힘이 좀 빠졌겠죠. 왼쪽 다리 점프가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째니까. 트리플 악셀이 11 플러스예요. 트리플 악셀이 11이에요. 트살이 12.5예요. 트리플 러츠가 14. 이거는 뭐 마지막 점프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이때의 한유의 폼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채공 시간 때문에? 아니, 회전 속도 때문에. 이 회전 속도는요, 회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궁극적으로 점프에 필요한 점프 높이가 낮아져도 된다는 얘기죠. 필요한 점프 높이가 낮아져도 된다는 건 뭡니까? 그 점프의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 점프의 체력 소모를 줄인다는 건 더 높은 고난이도의 쿼드를 뛰거나 쿼드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피겨의 발전이 이런 식으로 넘어온 겁니다. 단순히 점프 높이가 막 높아져 가서 점프가 형성된 게 아니라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서 필요 점프 높이가 낮아져서 쿼드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모르고 나한테 어줍잖게 답글 달면 박살내버릴 거예요. 그 이상한 반박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작 데이터를 반박하지는 못하면서. 자, 어쨌든 이렇게 폼이 굉장히 좋았던 한유가 2017 그랑프리로 오면 또 안 좋아져요. 자, 쿼드로츠를 띄는데 12프레임이죠. 0.73 플러스예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부터 한유의 비극이야. 자, 잘 봐요. 이게 한유의 쿼드로츠입니다. 잠깐. 왜 이래? 잠시만요. 이 영상이 좀 이상한데? 78에 로스텔레콤의 한유 유주루의 잠깐만요. 이게 프리구나. 프리의 한유 유주루의 프리,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이 좀 조금 이상한데 여기서 나오네. 자, 어떻습니까? 잘 띄었거든요. 잘 띄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 지금 영상 상태가 지금 안 좋네. 자, 어쨌든 왜 이러지? 잠시만요. 네, 지금 이게 네트워크 하드로 끌어오는 거여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해 왔어요, 이 컴퓨터로. 자, 이 쿼드로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이래 또?
아씨 짜증이네. 자, 왜 이러지? 이 영상이 그 키프레임이 그다지 좀 좋은 영상은 아닌가 봐요. 자, 보세요. 네, 딱 이렇게 왔는데 어떻습니까? 자세가 눌리죠.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자세가 눌린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거는 0.73초가 넘어가는 채공 시간을 한유가 못 받아낸다는 거예요. 한유가. 그럼 왜 0.73초를 띄냐? 네, 12프레임이라서. 이게 11프레임이 나오는 네이든체는 0.68에서 0.72 사이에 띄거든요. 근데 한유는 12프레임이라서 0.73을 넘어야 되고 0.73이 넘는 채공 시간을 몸이 받아낼 피지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본다면 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즉 한유는 오른쪽 다리 쿼드에서 12프레임으로 쿼드러츠를 띄는데 필요한 채공 시간을 못 받아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트리플 롭 13, 트리플 플립 13, 쿼드 살코 12, 쿼드 토 12, 트리플 악셀 12. 전반적으로 회전 속도가 예전으로 회귀했죠. 그죠? 예. 여기서도 적어놨는데 17월드의 회전 소요 프레임 수를 주목해야 된다고. 왜? 좋았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17년 월드를 한유가 우승하긴 했지만 네이든첸이 그만큼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트립 쿼드로 불러왔을까요? 쿼드로 왜 넣었는데요? 쿼드 살코만 띄워도 우승할 수 있으면 안 넣었겠죠. 그건 그만큼 위협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게 당시 그건데 쇼트에서 네이든첸이 100점이었고 한유가 94.85예요. 그러나 물론 이거 왜 쇼트가 언더가 나와있지? 어쨌든 자, 이거 로스텔레콤이네. 예. 하여튼 아니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어디 갔어? 17월드를 봐야 되는데 17월드에서 자 17월드 쇼트를 보면 정작 1위는 네이든첸도 한유도 아니죠. 이런 애들이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프리를 보면 이땐 네이든첸이 있었네. 예. 네이든첸의 이 기초점을 보면 112.87, 한유는 103이에요. 기초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아무리 한유가 17월드에서 역전 우승을 했다 해도 네이든첸 같은 애들, 진보양 같은 애들이 나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쿼드롯만 가지고는 기초점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쿼드러츠를 띄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회전 속도가 안 되니까 점프 높이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걸 몸이 못 받아내고. 이해되셨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승을 했죠. 했지만 그거는 네이든첸이 말아먹어줘서 한 거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럼 그 이후에 한유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자, 올림픽을 2연패를 했던 선수가 노력 없이 됐을까? 아니죠. 노력했을 거예요. 재능 없는 선수가? 아니죠. 재능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욕심 없는 선수가? 웃기지 말라고 그래. 한유 유주만큼의 성과를 거둔 선수가 노력과 재능이 없고 욕심이 없다? 웃기고 있는 소리죠. 그건 올림픽 3번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쫓아오는 선수들에게서 달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쿼드러츠를 계속 연습을 하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보여주었던 그 로스텔레콤에서의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이게 뭐냐면 한유 유즈르가 이 점프를 소화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전 속도가 12프레임이라서.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한유가 우노쇼마처럼 도약시에 회전각을 많이 먹고 날비틀기하고 날착지하고 온통 꼼수를 다 쓰는 형태의 러츠였다면 0.73초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유가 러츠 플립은 거의 정석에 가깝거든요. 프리로테가 거의 제로예요. 즉 선회전, 도약시 회전각을 잘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12프레임대의 러츠, 쿼드러츠는 0.73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프 높이를 한유의 몸이 못 받아내고 결국 부상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해되셨죠? 제 말 뜻. 예, 요런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11프레임으로 올 수 있었다면 이게 여기서 0.03에서 0.05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유가 부상을 안 당했겠죠. 저렇게 날이 눌리는 모습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 멀쩡하게 쿼드러츠 뛰었겠죠. 그러면 3연패 했을지도 몰라요. 이해되셨죠? 왜 회전 속도가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2018년 올림픽 싱글입니다. 개인전 패트릭, 네, 쇼트, 네, 쿼드토가 0.64에 12 마이너스, 네, 힘이 없죠. 힘의 가리가 없죠. 하향세라는 겁니다. 피지컬이. 트리플러츠 14, 네, 쿼드토 0.66초 나왔는데 12프레임. 네,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네, 트리플 악셀 12, 트리플러츠 13.5, 트리플 악셀 12. 채공시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회전 속도는 빨라지지 않고 채공시간만 내려가고 있죠. 그죠? 이러면 어떻다? 네, 그냥 전성기가 지나간 나이 먹은 노장일 뿐입니다. 냉정하게. 다음 네이든 첸으로 갈까요? 네, 물론 최전성기의 네이든 첸은 아니에요. 최전성기의 네이든 첸은 아닌데 대충 봅시다. 자, 로스텔레콤컵, 아까 그 쿼드러츠를 뛰면서 눌렸던 그 한유 유즈르가 쿼드러츠 뛰면서 눌렸던 그 대회죠. 쿼드러츠 0.71에 11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연결 트리플 토를 봅시다. 0.47에 12 플러스죠. 네, 남싱들이 연결 트리플 토에서 생각보다 높이가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거 신지아보다 낮아요. 신지아보다. 그리고 날착지합니다. 남싱들. 남싱들이 날착지를 안 할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쿼드 뛰는 남싱들도 날착지를 해요. 자, 이건 쿼드러츠 0.7 플러스 정도 되고, 자, 이봐, 톱끝이 내려와요? 쿼드러츠인데? 네, 그냥 이 정도잖아. 그냥 거의 신지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애들 뭘 믿고 이렇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나라 애들 많잖아. 이거하고 이것만 비교해도 회전각이 30도에서 50도는 차이나. 뭐 하려고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해? 자, 어쨌든 이건 그렇고, 자, 그 다음 연결토를 보면 네, 높이 안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높이 안 나와요. 어떻게 떨어지는지 봐. 네, 날로 떨어지잖아. 거의 날로 떨어지다가 끝에 네, 회전을 거의 다 채우니까 갑자기 톱끝을 내리죠. 회전을 못 채웠다 싶을 때는 이렇게 톱끝을 들고 있다가 회전을 채웠다 싶으니까 톱끝을 내려요. 자, 그러면 이건 토착치냐? 아니죠.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는 최대한 날착지로 오다가 채워졌네 싶으니까 토를 내린 거예요. 즉 날착지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이건 아시겠죠? 남싱도 날착지를 한다. 특히 연결 트리플 토면 더욱더 한다. 네이든 첸도 한다. 일리아 말리닌도 한다. 강조하고 가는 겁니다. 자,
쿼드 플립 11, 트리플 악셀 11. 트리플 악셀이 굉장히 안 나왔죠. 채공 시간이. 이 보면 네이든 첸의 경우 트리플 악셀이 비정상적으로 채공 시간이 안 나와요. 아, 이것도 보고 갈까? 네, 자, 이거는 자, 여기서 잠깐만요. 네. 자, 이겁니다. 잘 보시면 네, 점프 높이가 안 나오죠. 그리고 천하의 한유도 네, 날착지로 와요. 날로 옵니다. 그러고도 회전 못 채웠어요. 채공 시간이 안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 자, 여기 같은 경우에 0.565 플러스면은요, 이게 거의 10프레임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전이 채워져요. 근데 11프레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이렇게 어떻게 도약을 했고 어떻게 착지를 했을 때 이 정도 숫자에서 성립이 된다 안 된다가 감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보니까 이거는 숫자만 봐도 안 되겠네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그 이후에 네이든 첸의 숫자를 이렇게 쭉 보면 어때요? 11, 11, 11. 오른쪽 다리 쿼드, 왼쪽 다리 쿼드 다 11에서 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성립되거든요? 이거 성립돼요. 이거는 리카키라가 좋았을 때 수치에 가까우니까요. 나는 이런 게 감이 있단 말이야. 내가 계속 하니까. 알레나 코스톨은 요것보다 조금 더 수치가 좋아요. 회전 속도는 같고 요 채공 시간이 좀 더 긴 편이고, 트리플 악셀도 0.59 플러스에 11프레임이면 이거 날착지하면 회전 채워집니다. 날착지를 하면. 네. 어쨌든 그리고 트리플 러츠가 13이죠. 자, 이걸 통해서 트리플에서의 회전 속도와 쿼드에서의 회전 속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트리플 러츠가 13 이하로 가는 남싱의 경우는, 또는 13 근처로 가는 남싱의 경우는 11과 12 사이에서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애들 쿼드러츠를 뛸 때 11 안쪽에 뛰는 애들은요, 트리플 러츠가 13을 안 넘어요. 그래서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러츠 플립, 트리플들이 다 12, 13을 왔다 갔다 하죠. 이해되셨어요? 자, 계속 가보면 네, 네이든 첸은 쿼드들이 다 11로 수렴합니다. 대략 11에 수렴해요. 네. 트리플 플립은 12 플러스. 트리플 플립이 거의 네, 이 정도 나오니까 얘는 쿼드 러츠 플립에서도 11 나올 수 있겠구나.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숫자만 봐도. 이해되셨죠? 트살 12 플러스 0.46, 0.5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보면서 왔기 때문에 저기 DC 쪽에서 그냥 느낌적으로 감으로만 막 떠드는 소리들이 굉장히 우습거든요. 병신 같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자, 네이든 첸도 날착지 하죠? 그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날착지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애들은 왜 날착지를 하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날착지를 잘 쓰고 있는 애가 신지아 정도인데, 문제는 신지아가 스탯이 가장 좋잖아요. 메인 스탯이. 그 말은 날착지의 필요성이 가장 적은 애거든. 날착지가 굳이 안 해도 회전을 채울 수 있는 애가 신지아인데, 신지아가 날착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그럼 말리니는 어떨 것 같아요? 쿼드러츠 10 플러스. 이제 남신계에서 10프레임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쿼드터 11,
트리플 악셀 11. 자, 왼쪽 다리 쿼드가 11 근처에서 놀죠. 근데 10.5도 나오는 거 보면 10.5와 11 사이죠. 그죠? 대략. 그죠? 그 다음에 트살이 1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쿼드러츠가 10 플러스인데 트리플러츠가 13.5인데 이때는 좀 뭐라고 할까? 아직 어렸을 때라서 그런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뭔가 스탯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그랑프리 오면 쿼드 악셀을 이제 뛰기 시작해요. 0.775에 10.5. 네. 근데 쿼드 톤은 11. 네, 이건 정상적이죠. 원래 회전 속도, 그러니까 회전 속도와 그 채공 시간은요, 비례해서 좋아지거든요. 채공 시간이 좋다는 건 뭐야? 더 강하게 도약했다는 거고, 더 강하게 도약한 만큼 회전력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쿼드 악셀이 더 빠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개정된 표기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쿼드 토가 계속 11프레임이니까 어때요? 0.63이면 되죠. 그죠? 자, 이거면 어때요? 쿼드 토의 경우는 네이든 첸과 비슷한 효율이라고 보면 되죠. 쿼드러츠가 근데 0.665에서 뛰고 있죠. 이러면 네이든 첸보다 효율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쿼드러츠가 10이에요. 쿼드 살코도 10 플러스가 나오네요. 이제는 요때하고 요때는 이 사이, 이거는 22년 미국 내셔널이고 한 번에 비시즌을 거치잖아요. 그죠? 비시즌을 거치고 22년 그랑프리로 오니까 요 사이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피지컬적으로. 쿼살도 10프레임 초반, 쿼드러츠도 10프레임 초반. 이제 네이든 첸의 11프레임대에서 놀던 것이 말린으로 오면서 10프레임 초반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쿼드러츠가 네이든 첸보다 더 낮아요. 이제. 자, 지금도 점프 높이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건가요? 여러분들은? 점프 높이는 낮춰온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 0.7초에 쿼드토를 뛰던 시절의 선수 12프레임으로 그 시절에 쿼드러츠를 뛰려면 몇 초가 필요했을까요? 아마 0.8초는 돼야 했을 거예요. 쿼드러츠가. 그러면 그 당시에 0.8초를 뛸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안 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야구딘 시절에 쿼드러츠란 점프가 없었나요? 아니, 있죠. 왜 없어요? 쿼드러츠라는 점프는 있어요. 단지 뛰는 선수가 없을 뿐이지. 그리고 야구딘 시절에 12프레임으로 뛰던 당시에 쿼드토를 그 당시 선수들이 쿼드러츠를 뛰려면 0.8초는 필요했다는 거고 0.8초를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못 뛴 거예요. 점프는 있는데 점프가 없진 않지. 자, 그러면 네이든 첸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11프레임으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쿼드러츠의 필요 채공 시간이 0.7초 정도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니까 뛰는 거예요. 뛸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필요 채공 시간이 낮아져서 선수가 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 뛸 수 있다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정도 뛰어내니까 쿼드 악셀이 0.8초 아래에서 형성되는 거고 만약에 12프레임이었다고 쳐봐요. 쿼드 악셀을 어떻게 띱니까? 0.8초가 아니라 한 0.9초는 돼야 됐을 텐데 0.85는 돼야 됐을걸? 쿼드 악셀을 12프레임으로 뛰려면? 그건 말리닌도 못 뛰는 높이거든요? 그러면 쿼드 악셀이 없는 점프인가요? 있어요. 있는데 뛸 수 없는 점프일 뿐이죠. 그것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뛸 수 있는 점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회전 속도의 성장으로 인해서 점프들의 높이가 낮아져 갔다. 그리고 그 점프들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개 뛰고 더 높은 난이도의 점프를 뛰게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대략 숫자들을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어쨌든 한유까지는 12프레임. 근데 한유가 쿼드룹을 뛰던 17월드에 12와 11 사이인 11.5까지 갔다가
폼이 하락했다.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즉 이토미돌이나 야구딘이나 쭉 있다가 패트릭 첸, 한유의 17월드 이전까지는 12프레임대의 고난이도 점프 쿼드, 그러다가 한유가 11.5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했고, 네이든 첸이 11프레임대의 쿼드를 정착시켰고, 말리닌이 나와서 이제 10프레임 초반대에 쿼드를 띄고 있다. 이해되셨죠? 즉 단순히 채공 시간의 증가, 점프 높이의 증가가 아니라 회전 속도의 증가로 흐름을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보는 게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낼 건데, 다음 얘기는 뭐냐면 어떤 수치가 과연 효율적인 것이고 어떤 수치가 오버하는 수치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그러니까 시마다 마오가 주니어 월드에서 기록한 서주가 효율적인 수치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신지아는 비효율적인 것이었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대략 이런 숫자들을 내가 왜 만들어서 이거 만든다고 나한테 이런 한 푼 안 와요. 저 지금 구독자가 한 570명 겨우 넘었거든요. 수익 창출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제가 예전에 공언한 게 있어요. 구독자 10만 명 되기 전까지 수익 창출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왜? 돈 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벌 생각 없어요. 돈 이런 땡근 한 푼 안 나온 거에 내가 이 짓을 내가 왜 했겠어? 여러분들이 현실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제대로 된 수치로서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느낌적으로, 또는 그냥 다른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가 아니라 제대로 진실에 가깝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귀찮게 제가 다 하나하나 측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본다면요, 피겨를 보는 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전에 보던 거에 비해서. 자, 어쨌든 대략적인 이 점프 측정치에 대해서 남싱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싱 편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일단 네, 그건 뭐 다음에 생각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